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검토 발언의 후폭풍은 깊고도 심각했습니다. 와이프 모르게 전세 돈을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담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한 한 50대 남성은 한 달 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한번 내려오는 것만 10분도 안 걸렸어요. 정부의 극약 처방이 발표되자 속절없이 폭락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내가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으로 옮기는 상황이었어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후 투기는 막고 산업은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여전히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성은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투자자들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가상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잠재우고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방침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규제 이후의 현장, 동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만난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이제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하는 회사 일에 집중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초.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던 때였습니다. 저도 살면서 스포츠 토토나 강원랜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송년회나 결혼식을 가니까 제 친구 한 명이 20억을 번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느 30대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아껴가며 저축해왔던 김 씨에게 가상화폐 투자는 새로운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청년들이 결혼이나 이런 집이나 차나 쉽지 않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기본 3, 4천 대출받고 펀드 깨고 적금 깨고 다 그거로 다 한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수단이고 결혼 전에 총각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 가상화폐 투자한 돈은 모두 1,500만 원. 한 달 만에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두기도 했지만 정부 규제가 발표되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냥 제가 팔진 않고 계속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꿈이나 나의 돈을 망쳐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흑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공부한 만큼 벌 수 있는 정직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가상화폐. 때문에 김 씨는 이제 와서 가상화폐 투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다리자라는 입장이 되게 많고요. 3월 되고 4월 되고 되면 이제 좀 시장이 바뀔 것이다.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검토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또다시 들썩인 건 지난 1월 17일. 살아있는 옵션이긴 합니다만 아주 진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음성적 거래 문제라든지 또 해외 유출 문제 등등 그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내놓겠다는 부총리 발언에다 중국의 거래 금지까지 발표되면서 2,500만 원까지 치솟던 비트코인 시세는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혹시 바로 그냥 발표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요를 해가지고 너도 다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거 뭐 진짜 엄청난 속도로 한번 내려오는. 갑작스러운 폭락에 투자자들은 집기를 부수거나 울분을 토로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은 22만 건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 진짜 나도 진작에 좀 희망이 있었어. 이거하면서 좀 이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렇게 해서 돈이 하락되니까 야 내가 왜 이걸 했는가. 이거 지금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나 그런.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 계좌로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거래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이 하루 1,000만 원, 일주일에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거래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정한 투자자들이 시세를 조정하거나 특정한 투자자들에 의해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은행들은 가상화폐 신규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신규 투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에 있는데 이 거래소를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적용을 하면서 이것들이 그 거래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면서 그런 규제를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엄격하게 관리되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드는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과연 어떨까?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입니다.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 공개, 즉 ICO를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무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불법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제도가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다 조건식으로 진행하거든요. 혁명 시대에 대한 최종의 인력들을 육성시켜 북한은 6,800명 팩터를 대항하는 일당 대를 만들어 나라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공개, ICO 금지만 했을 뿐 관련 법안은 만들지 않아 아직 불법이 아니라는 업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거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조차 가상화폐 규제 및 허가 방안을 두고 강력 열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위 1%의 헌법기는 와 MOU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해외 법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설명회가 끝난 후 노년층의 투자자들은 자리에 남아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위계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까지 할 거야 내 생각에. 정부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락한 지금이 기회라며 되레 투자를 늘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키워도 보면 오잖아요. 어느 상태나 이렇게 세금 오고 이게 50m 빌딩 올라가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데 누가 계단 올라가요? 정부에 규제한다고 시작해서 그렇지 조금씩 안 오는 거야. 이미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여전히 가격 폭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를 규제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는 정보도 SNS를 통해 주고받습니다. 결국 그냥 거래소만 내가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홍콩을 사갔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세우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사실상 막자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를 유도하는 업자들도 기승입니다. 이 ICO가 작년 10월 20일 그러니까 당일 거래를 하는 거지. 문제는 회사니까. 그러는데 서울 여의도에서 비상장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는 업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며 순수 투자자라고 밝힌 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장점에 대해서 늘어놓습니다. 재벌 3세가 직접 만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상장되는 순간 가치가
몇백 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내가 부동산 10년, 20년 한 금액에 1년 안에 가거나 20년 올라간 만큼은 금액은 이제 코인이에요. 연말까지 지출을 절대 하지 말고 ICO만 따라다니면 몇 억을 벌 수 있어. 5억, 10억은 그래도 아닐 거야. 업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공증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가상화폐를 샀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서류도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한날 5만 개를 샀어. 1억. 그리고 내가 오후에 세종시가 10만 개를 팔고 왔어. 다 먹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또 전화가 온 거야. 추가가 사고 싶다고. 갖고만 있어도 가격이 오른다면 가상화폐를 왜 굳이 파냐고 묻자 엉뚱한 답이 돌아옵니다. 상장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며 확약서까지 써준다는 업자는 금융당국이나 법망의 감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배 정도를 튀겨도 40명 16억이야. 이게 배수익이야. 그렇게 이렇게 벌받고 가는 게 사람들 항상 그게 정말 그게라고. 그래서 ICO 사업은 대박이에요. 돈 없이 하잖아. 지금 스타트가 하나도 없어. 이 가상화폐의 실체는 무엇일까? 업자가 말한 해당 가상화폐 발행 업체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코인이라는 이름은 저희는 쓰지가 않는 이름이라서 저희가 개개인의 거래는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하려고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기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업자가 말한 그 가상화폐는 해당 업체에서 발행하지도 않고 개인 간 거래 또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준다라는 그냥 말만 믿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신 분들이 당장 받을 수 없는 거를. 업자가 공증해 준다는 확약서에는 가상화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투자금 전액 또는 대여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은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확약서를 발급하는 그 코인은 이게 진정한 ICO가 아닙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불법적 요소가 있거나 나중에 효력이 문제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조심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제로 전환하고 투자자들의 신규 거래를 막는 사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설명회와 개인 간 거래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장치는 아직 미비합니다. 형사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도 규제는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도 없고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취재진이 만난 가상화폐 전문가는 갈팡질팡한 정부의 대책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이전부터 정부가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전부 무시가 당했죠. 어쩌면 비트코인이 하나당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올해도 이 이슈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상화폐가 주목받던 시기에 정부가 한 발 앞서 대책을 내놨더라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투기 열풍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한 발 더 민간보다 늦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1월 30일 국회에 출석한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 상품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금융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사전 대응 체계가 없었다면서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부분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인공지능 기술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위에 신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인 거잖아요.
거래 데이터를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송분 결제는 물론 물류, 유통, 등기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 일변 들어갈 경우 자칫 신산업을 유출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단속할 부분을 하고 규제할 부분을 규제를 해야죠. 저는 그래야 더 양성화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일본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무작정 막기보다는 제도권을 편입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하고 규제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나친 투기 광풍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규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